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책임자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직무 정지됐을 때 그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이지검장을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이지검장 등 검사를 탄핵한 게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해야 할 이지검장을 윤 전 대통령 앞에 불러놓고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지검장이 국회에서 탄핵된 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헌재는 탄핵은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는 의문을 보였습니다.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후배 검사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채택된다 해도 이지검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박성재, 이창수, 최재해 해서 다 같이 했죠. 네. 탄핵했던 사람들, 탄핵 탄핵했다가 당한, 이제 네. 돌아온 사람들 위주로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사람들이 증인의 가치가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네. 이건 뭐냐면 동기를 설명하겠다는 건데 예. 내란 그 계엄을 네. 선포한 게 이렇게 줄탄핵 야당이 때문이다. 다 탄핵하니까 우리가 계엄한 거 아니야 이유고 하려는 그거 거잖아요. 근데 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탄핵 결정문에도 있잖아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거는 내란 목적이고 이건 안 돼라고 네. 이미 헌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예. 또 똑같은 얘기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중앙지검에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이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건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이 어떻게 할지 지기현 판사를 알 수가 없어. 지금 이게 뭐 윤은 아마 헌재에서도 제가 그런 예측을 했는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형사 재판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셈은 이해가 돼요. 어차피 유죄거든요. 그럼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한 번 깎아도 20년 이상이 나올 거예요. 네. 이 양반은 사면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정치 세력이 온전하고 있어야 사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될 예,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현역 군인들이 대거 법정으로 불려 나와서 예. 진실을 얘기하고도 거짓말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요. 뭐 배우가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차기 군 통수권자는 또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본인만 생각하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네. 이건 손가락으로 가리는 거예요. 손가락. 네, 자기도 못 가려 자기도. 지금 증인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요. 네. 그 수사 기록에 보면은 모든 군인들이 다 부글부글해요. 그 심지어 어떤 증인은 이런 말도 했어요. 군인은 자기가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큰 숱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내 생명을 바쳐서 다 최선을 다해 왔는데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축 처진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걸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슬펐다. 네, 이런 네, 진술도 있어요. 이런 절절한 진술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데 네. 누구를 불러서 어떤 진술을 받아서 무죄를 받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제 네. 이 두 부부는 이제 앞길이 재판받을 일이 앞길이 구말리예요. 8만 대장경 첫 페이지도 아직 안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 다 지금 재판받을 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부터 재판을 해야 될까? 뭐부터 수사를 해야 될까? 1번은 시효 우선설. 시효가 짧게 남은 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조작 아주 뭐 이런 건가? 전통의 도이치모터스. 예, 예, 예. 예, 요거 이제 2달 남았냐, 1년 2개월 남았냐, 요런 이제 쟁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이런 것도 선거 관련이니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공천 개입 등 네. 공직선거법. 예. 요거는 이제 2달간 진행이 됐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2달간 나머지 이제 그 정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4월 4일 이후로 진행이 됐으니까 공소시효 같은 게. 예, 공소시효가 네. 한 석 달 반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효 우선설이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죄 우선설 무거운 거부터. 무거운 거부터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내란부터. 체포방 내란은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총 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했던 거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선도 우선설 새로 목걸이부터 나온 거? 찾자. 아. 관봉부터 하자. 아. 그다음에 이제 우선, 중죄 우선, 예. 신선도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기괴함 우선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계하면 뭐예요?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를 꺾는 기괴한 짓을 누가 한 거냐. 도저히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 상상하기 어려워.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저는 뭐 법률가로서는 시효 우선설. 또 최대한 이 죄를 받아야 되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시효부터 하려면 일단은 선거 관련된 거 요거 선거하고 전통의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그게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 시급하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나면 어느 정도 보세요? 한 저는 그거 사실 뭐 수익에 네.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 5년 이상 나와야 되는 범죄로 보는데 도이치 5년 네.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건 한 1년 6개월쯤 쓸까요? 어차피 나중에 어차피 뭐 다 합쳐지면 몰라. 예, 나 모르는데 2년 가겠습니다. 2년 그러면. 2년. 예.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건 세요. 이건 굉장히 셉니다. 예. 이거 거의 뭐 7년에서 요거 10년 7년에서 아. 10년 갑니다. 네. 그다음에 내란 요거는 이거 내란으로 그것 그냥 때문에 끝났어. 모든 게 무기인데 그래도 아까 뭐 한번 뭐 감형 정도 되면 한 20년 20년? 정도 얘기하시니까 네. 좀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근데 감형의 요소가 별로 없어요. 본인이 참작의 소지가 반성하지 않잖아. 반성하지 네.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네. 그 정치적인 투쟁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선관위를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판사가 제대로 본다면 뭐 상당히 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20년, 7년, 3년, 2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년, 7년, 3년, 32년 이렇게 해야 아니면 20년 안에 그냥 다 들어가니까 20년 살고 나와라 이렇게 해요. 병합심리에서 판결을 하면 네. 이제 다 흡수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센 죄로 흡수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정을 위해서도 특검이 빨리 발족이 돼서 이 모든 범죄를 네. 한꺼번에 다 수사하고 기소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냐. 본인들한테도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그게 겁니다. 낫고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보면 네. 무기나 사형인데 내란죄가 네. 외환 유치 혐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감형을 하려고 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감형을 하려고 하면 반성도 안 하죠. 그다음에 솔직하게 뭐 인정도 안 하죠. 이러니까 인정 안 하니까 반성도 안 하지. 근데 만약 어떤 판사가 이거를 좀 감형해서 한 20년이나 25년을 주려고 하면 네. 딱 하나 쓸 수 있는 논리가 이것밖에 없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 아. 저는 저기 제가 그렇게 판사- 쓰면 너무 네. 웃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사라면 네. 그 노태우 전두환에 대한 형량이 좀 찜찜할 것 같다. 그때 그 정도 형을 줬는데 비교해 보면. 근데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또 이 헌법 유린의 그 태도가 반복적이에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네. 뭔가 역사의 이 단죄의 역사를 분명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칼을 썼다고 살인이 아니냐, 칼을 썼다고 다 살인이냐고 말했다. 이것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의식 구조가 너무 황당한 게 본인도 칼을 쓴 건 인정하나 봐요. 네, 칼을 쓴 건 인정하나 봐요. 네. 자, 부엌 칼은 요리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부엌 칼 들고 이미 이 대로로 나와서 휘젓기 시작하면 그건 중대범죄예요. 부엌 칼은 용도가 요리하기,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게 부엌 칼의 용도라고요. 계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정을 실시하는 게 계엄이에요. 네. 갑자기 냉정히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싫다고 지금 내지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거에서 졌다고 못 받아들이고 헌재 결정문에 돼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해준 이 정치 지형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선거 자체가 잘못됐대네.
마치 무슨 뭐 그 고려에서 뭐 신돈의 아들이라고 누구를 죽이듯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다가 민주정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후대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으로서 네, 제가 판사라면 네. 무기 줄 것 같아요. 무기. 네, 사형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찌됐든 사람이 살상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네. 사형으로까지 논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본다면 무기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네. 이 반헌법적 행동이 앞으로 지금까지 미쳤던 악영향뿐만 예. 아니라 앞으로 미칠 악영향도 되게 큽니다. 어떤 분이 지금 문명 파괴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윤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내에 네. 문명 파괴 세력이 만들어졌다. 이 문명 파괴 세력을 파괴하려면 그 우두머리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엄벌? 눈물이 쏙 빠지게 엄벌에 쳐야 됩니다. 네, 아마 네, 네. 무기쯤 때려야 그나마 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2심에 가서는 좀 있으려나? 지금 태도로는 정말 그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피고인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예.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렇습니다.